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속에서 잊혀진 불교계 항일운동가들의 행적을 조명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갔다 숨진 74명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돌아와 제주 선운정사에 안치됐습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법정 스님 입적 9주기를 기리는 법회가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렸습니다. 기해년 새봄을 맞아 경주 불국사는 대웅전 첫 전면 해체 보수에 나서고 팔공총림 동화사는 금당선원 요사체를 새로 건립합니다. 조계종이 미래불교를 설계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백년대계본부 확대 개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된 전국 7개 사찰에 탐방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속리산 법주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 항일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일들이 지난 3.1절을 기해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젠 숭고한 정신으로 항일에 몸을 던졌지만 역사 속에 사라진 불교계 독립투사들을 찾아 조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가변적인 한반도 정세 속에서 맞은 3.1운동 100주년. 우리는 다시 평화와 번영의 역사적 전환점에 섰습니다. 3.1절을 10여일 앞두고 지난달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 민간 교류 행사 새해맞이 연대 모임은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해금강에서 붉게 솟은 해처럼 평화와 번영은 한반도 미래 100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19년은 남과 북이 함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새로운 100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3.1절 당일엔 사상 처음으로 전국 15,500여 사찰에서 33번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선 조계종 충무원장 원행 스님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교계 선언문을 발표했고 기미 독립선언서로 대표되는 3.1운동의 정신에 불교적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이야말로 자주와 자존을 바탕으로 평등과 상생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대자 대비와 자비광명의 정토를 열어가는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비와 평화의 가치를 앞세우는 불교는 이제 3.1운동 정신을 살려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데 최일선에 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았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치유하고 갈라진 한반도를 다시 이을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히 자비와 평화를 앞세우는 종교인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 등의 애국지사들이 보인 숭고한 희생과 수행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불교계 독립투사들을 찾아서 조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교 독립운동가는 드러난 인물만 100여 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명망가 위주의 접근에 그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억압적 분위기에서 가명을 사용한 분들도 많고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 등 주지 스님들이 제일 3대 사찰의 큰 대찰 그 주지 스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들을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불교인들이 앞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광주 전남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그제 오전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곽 할머니의 빈소는 전주병원 장례식장 VIP실 별관 특실에 차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발인 후 장지는 천안 망향의 동상에 마련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갔다 숨진 74명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돌아와 제주 선운정사에 안치됐습니다.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 추진에 두 나라 불교계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한반도기가 그려진 유골함이 하나씩 서른정사 지장전에 안치됩니다. 일제가 1938년 선포한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 징용됐다가 일본 오카야마에서 생을 마감한 조선인 74명입니다. 한 맺힌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 혼이 남아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날 여러분은 마침내 조선이 혼 아리랑으로 귀향하셨습니다. 비록 살아서 오시지는 못했지만 혼이나마 조국의 품으로 아름답고 인정 많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로 오셨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과거의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단축시켜서 이곳 평화의 땅 제주, 그리고 각자의 꿈에 그리던 조국이 통일된 그날까지 유골봉환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등이 주최한 제1차 조선인 유골봉환 남북공동사업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 측이 고향인 이 유골들은 사후 일본의 한 사찰이 15년간 보관해왔고 한국 불교계가 운영하는 오사카 통국사가 45년간 모셨습니다. 통국사 주지 최무해 스님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에 있는 많은 무연골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일본부터 제일 가까운 이 제주도에 무연골을 다 모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그러니까 38선,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정말의 평화의 지대로 되면 거기에 정말로 평화의 공원을 만들고 평화의 답을 만들고 거기에 이 무연골을 다 모시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유골들이 제주 선운정사에 모셔진 것은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 조선인 징병 지휘자였다가 출가한 후지키 쇼겐 스님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일본 곳곳 사찰에 흩어져 있는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봉환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4년 입적했습니다. 자신을 평화의 섬 제주에 묻어달라고 했던 후지키 스님의 유언에 따라 스님의 유골도 선운정사에 안치됐습니다. 일본 사찰에, 많은 사찰에 우리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이 흩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일본 불교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골 봉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미나협은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귀환 사업을 민당과 조총련, 종교인 등이 다 함께 인도적으로 참여해 동북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늦게나마 74개의 유골이 고국의 품에 안겼지만 일본 각지에 흩어져 고향을 그리는 유해는 아직도 7만 구가 넘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끈 초월 스님이 머물렀던 서울 진관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템플스테이가 펼쳐집니다. 진관사는 독립의 거점 진관사의 서다를 주제로 내일부터 오는 6월까지 매주 화수 목요일에 당일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진관사는 은평 한옥박물관에서 열리는 3.1 혁명과 백초월 전시도 함께 돌아보며 스님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서울 진관사는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이 머문 곳으로 지난 2009년 백초월 스님이 사용한 태극기가 칠성각 보수공사 당시 발견돼 화제가 됐습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호국,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다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선봉에 선 사명대사의 정신을 계승한 해인사 스님들의 독립운동과 민족 대표 중 한 분인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과 전통불교 수호활동, 그리고 해인사 인근의 3.1운동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만행을 보여주는 해인사 사건과 해인사 지방학림 학인 스님들이 독립선언서를 출가 사찰들에 배포하고 독립활동을 한 사실, 해인사 흥화문 앞에서의 3.1 만세운동,
기사로 본 해인사 스님들의 독립활동, 용성 스님의 업적과 유품, 해인사 인근 지역의 3.1운동과 파리 장서운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염원하던 선열들의 간절함을 담은 이번 전시회는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6월까지 계속됩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법정 스님의 입적 9주기를 기리는 법회가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렸습니다. 스님의 생전 가르침처럼 간소하게 마련된 법회에서 참석자들은 집착을 버린 향기로운 삶의 의미를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길 주택가에 자리한 길상사에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법정 스님의 자체가 서린 이곳에 사부대중이 모여 스님의 입적 9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생전 영상법문으로 나눔의 가치를 설하는 법정 스님의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감회해졌습니다. 나눔이란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 마음이 맑아져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진지한 유머가 섞인 스님의 육성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자 진중했던 법회 분위기는 밝아집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보살님들, 뭐 기자도 아닌데 메모할 거 없고 그냥 들으라니까요. 지금 메모해봤자 들리잖아. 내 말 안 들리잖아요. 들으라니까. 듣고 잊어버려. 이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책에 다 나오는 건데. 추모법회에는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을 비롯한 문중 스님들과 평소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제가불자들과 일반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법회는 스님이 생전 좋아했던 국수 한 그릇만 영단에 올릴 정도로 소박하고 검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이계진 씨는 한평생 비우고 또 비웠던 스님의 유지가 현대인들에게 더 널리 퍼지길 서원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 줄이면은 우리가 분수에 맞고 살아야 되고 너무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또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마음, 불필요한 것에 매이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현대인들이 그걸 좀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급 요정이었던 대원각이 아름다운 사찰 길상사로 변모한 것도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 감복해 불사를 자처한 대원각 소유주 김영한 보살의 원력 때문인 것은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추모법회는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이어받아 올해도 어김없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지 9년,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자취는 여전히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성북동 길상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납 25년 이상 스님들도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도록 명문화하기 위한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육원은 승납 25년 이내 스님들에게 연수교육을 의무화한 현행 교육법에서 승납 25년이 넘는 스님들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개정된 현행 조계종 교육법은 91년 1월 1일 이후 3위 3인위계를 수지한 스님들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법 적용에 해당되는 스님 대부분이 승납 25년 이상을 넘었습니다. 교육원은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모레까지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기해년 새 봄을 맞아 전국 주요 사찰들이 불교 전통문화 보존과 수행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불사에 들어갑니다. 경주 불국사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을 처음으로 전면 해체 보수하고 팔공총림 동화사는 수좌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금당선언 요사체를 새로 건립합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방장으로 있는 팔공총림 동화사는 그동안 미뤄왔던 선원 수자 스님들의 수행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금당선언 요사체 두 동 가운데 지붕이 내려앉은 한 동은 리모델링하고 비가 새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다른 한 동은 철거한 뒤 화장실과 욕실을 갖춘 2층 건물로 새로 건립합니다. 오는 4월 불사를 시작해
겨울 안거가 시작되기 전에 회항할 계획입니다. 예, 금당 선언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참 굴지의 큰 스님들이 다 수행 정진하신 이제 선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사체가 비가 새고 이렇게 아주 퇴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사체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는 보물 제1744호 대웅전을 전면 해체 보수합니다. 목조 부재의 부식이 심해 접합부가 파손되거나 대들보에 균열이 가 있는 등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불국사 대웅전은 250여 년 전 중창된 이후 부분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면 해체 보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불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는 경북도청이 옮겨온 안동 신도시 포교당 건립에 본격 나섭니다. 녹야온이라고 이름 지은 신도시 포교당은 지난해 6월 기공식을 가진 데 이어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내년 초파일을 전후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교구에는 수건 사업인 신도시 포교당 불사를 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녹야온이라고 지금 명명돼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터는 확보했고 이제 집을 지어 올려야 되는데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와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는 성보박물관 정비에 나섭니다. 직지사는 성보박물관 수장고 건립을 위해서 100억 원의 국비 예산을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은 올해 사업성 검토를 위한 용역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은혜사는 수장고와 전시실을 보수하고 확장한 뒤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전각에 모셔진 보물 제1270호 괴불탱 등 성보문화재를 이전하고 오는 5월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기해년 새봄을 맞아 불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다양한 불사가 전국 사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불교계가 청주시로부터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홀몸 어르신의 안전망 구축과 복지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위치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위탁 개소식을 갖고 홀몸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오늘날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독거노인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에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센터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기본 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독거 어르신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연꽃마을이 청주시로부터 수탁해 용화사에서 운영하며 개소식에는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스님을 비롯해 청주 용화사 주재 각연스님, 한범덕 청주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문성선언 동우불교 학당이 경북 구미 고아읍 신도시에 법당을 마련해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도시 전법의 원력 속에 법회를 마련한 주지 동우 스님은 부처님 법을 시대에 맞는 포교로 대중들에게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대에 맞는 불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미 이 자리에다가 위치를 잡고 1년 동안 준비해온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법당의 목조 석가모니불 좌상은 전 조계종 사회부장 보화스님이 증명하고 구미불교 사업연합회장 대해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됐습니다. 조계종이 미래불교를 설계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백년대계 본부 확대 개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합과 혁신위원회,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영입을 추진하는 등 백년대계 본부 조직에 신설된 3대 위원회 체제 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책 기조인 소통과 혁신 미래불교를 화학과 혁신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백만원력 결집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백년대계본부 확대 개편으로 신설된 3대 위원회는 관련 영을 통해 36대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이 참여하며 이번 달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36대에서는 이 세 가지 위원회가 미래불교를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안으로는 모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예방한 법륜 스님에게 3대 위원회 가운데 화학과 혁신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원행 스님이 종단 안팎에 참신한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영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3대 위원회 구성원 선정에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년대계본부가 3대 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3파역을 하겠지만 이후에는 외부 조직으로 분리해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맡길 것이란 구상도 드러났습니다. 소통화합위원회라도 한번 오셔서 일인이라도 그거는 좀 상징된 어른들을 모셔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본사 주직 중진 이상 중에서 이제 하셨던 분들 중에서 모셔서 얘기를 듣고 물론 청장년도 한두 명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셔서 일단 이름을 해서 같이 함께 백년대계본부는 따로 이게 지금 그 앞으로 우리 종단 프로젝트나 뭐 앞으로 비전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또 이렇게 조금 청 밖에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싱크탱크 같이 이렇게 운영. 3월에 접어들면서 조계종 집행부는 자연공업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국가법령 개선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지난달 25일 관련 TF팀인 불교 관련 국가법령 재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중앙종회위원 만당 스님이 맡았고 기획실장 오심 스님 등 15명의 위원이 종단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는 이번 달 중앙종에서 원활한 종무 행정을 위한 다양한 종법 재개정도 추진하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고경당 법전대종사 73주기 추모달해제가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동공문도회 문장인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스님과 은혜사 회주 법타스님, 주지 돈관스님, 박물관장 돈명스님, 대구 BBS 사장 법일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수행자의 길이 아니면 걷지를 않으셨고 수행자리 말이 아니면 하지를 않으셨던 오직 수행자로서 잘 살기를 한평생 보여주신 그런 어르신들을 이런 달해제를 통해서 우리도 저분들이 걸어가신 길을 얼마나 닮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살아있는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된 전국 7개 사찰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속리산 법주사는 탐방객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법주사 팔상전.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 연일 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주사를 찾는 탐방객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법주사 지구를 찾아주시는 탐방객이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지난해 법주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2016년도에 조성된 속리산의 대표 탐방로인 세족길이 작년도 복철항까지 연장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현재까지 역대급 폭염으로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졌던 지난해 8월을 제외하곤 달마다 평균 10,000명의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특히 단풍 구경에 절정을 이룬 지난해 10월엔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2만 명의 관광객이 법주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법주사를 다녀간 인원만 해도 모두 73만 3천여 명.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전인 지난 2017년의 방문객 수 67만 9천여 명과 비교해 5만여 명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께서 가을부터 올 겨울까지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올 돌아오는 봄부터는 적극적으로 법주사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같이 유지하고 지켜내 나가야 할 유산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533년 신라 의신조서가 창건해 국내 유일의 목탑, 국보 55호 팔상전을 포함한 국보 3점과 보물 13점 등 40여 점의 문화재를 품고 있는 충북 지역 최대 규모의 사찰인 법주사. 법주사는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도 국보와 보물 등 불교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면서 야외 박물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 많은 불자님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법주사를 찾아주셔서 같이 세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물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주사는 도량 전체가 사적 및 명승지로 지정된 전통 사찰이라 그 의미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불교 문화의 탐방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3.1운동 100주년을 지나 이제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에선 신년 계획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계종 36대 집행부도 이번 달에 3대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대정부 활동 등에도 본격적인 속도를 낼 듯합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어 중앙종회에서의 각종 종법 재개정 등 3월은 36대 집행부에 있어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선언 불발로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4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